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솔직히 좋지 않나요? 근데 좋아요 비율이 10%도 안 됩니다. 뭐 돈 달라는 거 아니고 좋아요 눌러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제발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수익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CPI 1시간 전부터 정말 많은 브리핑 내용을 쏟아냈습니다. 제 관점이 정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면서 59K 위에서 숏을 잡으신 분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또 수익을 잘 끌고 가고 잘 익절을 하시고 잘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랑 타임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또 맞춰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바이낸스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차트인데요. 조금 범위를 넓게 잡아서 보면 일단은 CPI 발표 이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상승 힙소를 상당히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구간은 뭐 매물대적인 분석도 분석이지만 손익비가 너무 좋은 자리였습니다. 59K 위에서 잡은 숏은 손익비가 너무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하락과 비슷한 패턴으로 차트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차트를 이미 예상을 할 수 있었고, 아마 그 부분이 지난 영상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브리핑 해드린 내용과 모두 일치합니다. 아무래도 큰 상승과 큰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매물대가 크게는 좀 치워졌는데 주민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매물대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롱 물량이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롱이 힘을 잃고 나스닥 하락과 동시에 비트코인 또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숏을 잡겠다고 생각한 근거는 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에 있었습니다.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이렇게 브리핑 해드렸었습니다. 이 매물대들이 중요하고 이 매물대를 얼마나 먹히고 얼마나 저항을 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오를 때 이더리움이 딱 이 정도에서 그치고 비트코인 하락 나올 때 그 다음 매물대 건들고 또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100% 숏이다, 이 매물대 먹지도 못하고 그냥 내려가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부분 또한 텔레그램에 제가 올렸습니다. 그 예상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고 현재까지 포지션을 끌고 온 것입니다. 비트맥스 차트를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상승을 할 때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것이 작용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하락을 할 때는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56.8K 구간에 있는 이 지지 매물대, 그리고 56.3K에 있는 총 2천만 달러짜리의 매수벽이 있습니다. 이 매수벽이 과연 익절을 위한 것인지 신규 포지션을 위한 것인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신규 포지션이라면 다시 한 번 더 행보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둬야 될 것 같고, 신규 포지션이 아니라 익절이라든지 뭐 다른 유형의 포지션이라면 혹은 이 매물대가 치워진다면 재차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파이넥스 차트입니다. 제가 비트파이넥스는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 비트파이넥스는 롱을 천천히 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러한 매물대들이 다 천천히 롱을 먹는 매물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CPI 발표 때 떨어진다면 이 구간을 건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이 57K부터 55K까지 촘촘하게 있는 거미줄을 상당히 많이 체결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차 검증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바이낸스 차트 보도록 하시죠. 피리침을 꽂을 때 상승을 할 때 모습입니다. 한 번에 뭐 400비트씩 들어오고 또 400비트 들어오고 300비트 들어오고 700비트 들어오고, 방금 본 것만 해도 지금 벌써 2000비트가 들어왔습니다. 상승할 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걸로만 2500에서 3000비트가 이 상승 CPI 때 상승을 하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200비트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 상승에 너무 많은 힘을 썼고 그 많은 힘을 쓴 것에 비해서 결국에는 올리지 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곳곳에 보면 600비트가 체결이 되는 등 정말 많은 롱 물량이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숏 물량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들어온 것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체크했을 때 물량을 먹어줄 구간에서 물량을 먹어주고 그 물량을 먹었기 때문에 가격을 방어하면서 하락으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락하는 과정에서 저항대에서 뭐 200비트씩 체결이 되고 뭐 100비트씩 체결이 되고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교차 검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이 구간 보이시나요? 정말 많은 롱 물량, 숏 물량들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물대가 이 구간에 걸쳐서 전부 다 체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윗부분에서는 역시
조금 더 올라가야지 체결이 되는 구간이었는데 체결이 되지 않은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는 그렇게 물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결국 여기서 물량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스닥의 하락도 영향이 있겠죠.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매물대가 소화가 되고 힘을 많이 잃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볼륨 매물대로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평 볼륨 지지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로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약간 반등이 와주는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결국에는 이전 고점 구간과 같은 부분에서 이제 볼륨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 볼륨 매물대에 따라서 역시 고점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여기도 볼륨 매물대니까 뭐 이렇게 행보하다가 지지받고 상승 나와서 한번 찔렀다가 이 볼륨에서 결국에는 지지받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 하락이 나오면서 롱과 숏의 싸움이 그렇게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나스닥이 가는 대로 그리고 비트코인이 물량을 소화한 대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역시 일봉으로 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너무나도 맞아 떨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이게 이 매물대에서 종가가 58K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그렇다면 이 지지대를 매물받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못했고 시작하자마자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이 나오는 과정이었고 또다시 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수평 볼륨 매물대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 매물대를 뚫고 내려간다면 이제는 이 구간이 또 강력한 하나의 저항이 될 수 있겠죠. 사실상 여기가 반등의 끝이라면 이곳이 가장 고점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CBD 파이어 차트, 일봉 차트로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60K 구간에 상당히 많은 매물대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략 2천만 달러의 매물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역시 이 구간은 뚫을 수 없었음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현재 매물대가 크게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이 58K 구간에서 총 1,500만 달러 정도의 매물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밑에는 55K, 54K, 52K 정도가 유의미한 매물대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포지션들이 시장가 매수로 많이 들어와 줬지만 이 가격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현재 가격대에서 행보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시장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의 여부를 상당히 많이 가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계속해서 매물대를 체크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승과 하락의 어떤 힘의 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이 매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텔레그램방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로 마무리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밑에 있는 매물대에 대해서 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아직 정확하게 매물대가 딱딱 들어와 주진 않고 비트맥스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 크게 없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56K나 55K 중반대를 터치하게 된다면 그때 한 번 더 제대로 체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렴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재차 하락으로 전저점 근처에 하락이 나오는지를 구분하는 구간이 될 테니까요. 일단 차트가 지난 상승과 하락과 되게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가 텔방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다가 똑같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조금 흔드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상승이 꾸준히 나왔다가 또 저항 구간 라인에 맞고 하락 한번 나왔다가 살짝 더 뚫어주는 척 하다가 그리고 하락이 나오고 이런 구간이 지금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어떻게 간다고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살짝 반등 나오는 척을 하다가 이렇게 기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 금요일부터 하락하고 토요일까지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주말장이 상당히 암울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도 더 떨어질 것이고 비트코인도 가격을 지지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비슷한 가격 범위 내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다면 하락을 할 때는 더 크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이 구간까지만 해도 아직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상승 추세가 완벽하게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4시간 봉과 6시간 봉이 중요한데요. 4시간 봉이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음봉으로 장악한 상태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추세 전환이 조금 확실시 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시간 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 마감을 해줘야지 하락으로 전환이 된다는 어떤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구간입니다. 또 지표적으로 봤을 때도 15분 봉은 물론이며 1시간 봉, 4시간 봉, 6시간 봉을 봤을 때 충분히 반등을 주고 지표를 시킬 만큼 올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오늘 종가가 어디서 마감을 하냐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약에 57K 밑 혹은 57K 근처에서 마감을 한다면 약간의 반등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갈 것이고, 만약에 조금 하락이 크게 나와서 막 56K 구간에서 끝이 난다면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하락이 크게 나와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마감이 되느냐, 하물며 그냥 이런 57.2K 구간, 이런 간단한 지지 구간이라도 지켜주느냐 안 지켜주느냐가 당장의 결과를 상당히 많이 바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언제든지 매물대들이 등장을 하고 시장가로 많이 긁을 수도 있고 많이 던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동향성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적으로 브리핑 해드릴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텔방에서 이미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과 함께 이 부분은 함께 같이 체크하는 용도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조금 유의미한 변화가 생긴다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차트를 살펴보고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고 내일 또 보도록 합시다.